여러분, 대성하고 부딪혀야 진짜 조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기는 중간고사를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는 입시를 완전히 모르는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입시가 긴가민가 하고 특히 첫 자녀일 때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가 와닿지가 않는데 그게 딱 입학하고 한두 달 정도만 되면 보통 다 이해가 되고 이론상으로 알고 있던 우리의 목표치나 내신이라고 하는 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좀 딱 이 시기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래도 이제 생기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성적이야 다양한 점수대가 있겠지만 이런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소개하신 김영석 원장님이랑 같이 강남대성에서 같이 수학을 수업을 했고 그리고 저도 전공으로 수학을 현장에서 20년 이상 현직 교사와 강남대성에서 수학을 많이 가르쳤었고 집필 활동도 많이 하고 같이 UBS에서도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던 아주 끈끈한 사이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대성에서 입시 전반적인 걸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고 첫 번째는 2028 교육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말 많던 2028 대입인데 이미 많은 얘기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첫 학년이니까요. 너무 큰 변화죠. 저도 애가 많은데 첫째는 작년에 고삼으로 대학을 갔고요. 저도 말 많았던 학년입니다. 의대중원에 옆하고 아주 혼란스러웠던 거고 또 둘째는 지금 2028의 입시의 첫 번째 행보입니다. 일단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기본입니다.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체제가 도입이 돼서 이제 수능이 벌써 역사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학부모님도 그 경계선에서 앞과 뒤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어쨌건 수능이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된 게 94학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역사에서 이제 자녀와 같은 수능 세대의 부모 자녀가 있기도 한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능이 시작하고 처음으로 단일형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들었지만 아직 이 경험은 우리가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차 내신 5등급제고 그다음에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병기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병기로 되어 있지만 같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상대평가를 대학교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등급제, 상대평가 내신 체계가 도입됩니다. 개편안을 보면 이제 우선 수능을 보셨을 때 공통 다 공통 이거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뭐가 바뀌었죠? 이 중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뭐였습니까? 통사. 네, 통사 통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간을 늘린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쉽게도 우리 2028의 대입제도는요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시문항 발표된 거 있죠? 그러면 예시문항 발표된 거에 대해서 우선 대승만일도 그렇고요. 이것에 대한 해설을 열심히 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거를 풀 수 있는 2028에 해당하는 우리 현 학년은 아직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못 풀어요, 그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푼다고 해서 어떤 해석도 없고, 뒷이야기지만, 평가원장이 직접 말하기를 이 예시문항은 유형을 보여주는 거지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통사 쪽으로 분석을 엄청 열심히 해요.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유형의 샘플을 보여준 거지 이것의 난이도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아무리 예시문항을 발표해도 우리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유형을 보여주고 형태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좀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시문항을 보고 저희가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라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당연히 통과 중에는 뭐가 더 어렵겠어요? 다가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학년하고 상관없지만 사탐론 얘가 왜 도망가겠어요? 과학이 어려우니까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준비해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과학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도망가요? 지금은 도망가도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그 전에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자연계는 과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같이 봐야 되는 통사 통과인데 그게 결국 만만치 않다. 자, 단순하게 시간이 늘어나고 문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점이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1.5, 2, 2.5 자체가 매우 세분화되는데
뭔 소리입니까? 문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만점 50점을 채우다 보면 이게 세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20문항 되면 간편하게 다 5점짜리 하면 되잖아요. 5 곱하기 20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내신하고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4.8, 4.7 이렇게 해야 좀이라도 점수가 서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하고 요 이야기 약간 좀 달라요. 네. 아무튼 배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는 요 과목이 우리가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는요 국어 끝나고 시험지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종치고 이걸 다 쉬고 다시 선생님을 다시 시험 다시 들고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 단계에서는 한국사 탐구 자체가 들어와서 선생님이 시험지 나눠주고 한국사 끝나고 나면 다시 사탐 과탐을 이제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편의상 예를 들면 근데 기존에는 여기서 문제지를 걷는데 2분의 시간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사탐 끝 종료하고 시험지 완전 다시 나눠주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국수영 탐이 아니라 이제는 국수영 사과예요. 네, 그건 정제 뇌피실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나중에 대학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은 반영비율 같은 경우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일래 한 과목 들어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국, 수, 영, 사회와 과학의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과목이 아니라 지금 몇 과목? 5과목쯤 들어갑니다. 한국사는 거의 없는 수준의 그런 느낌이니까 제비고 이거 빼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탐구 2과목 이 느낌이 아니라 아예 사탐과 과탐이 분리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발표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대학 관계자들 많이 언론뿐만 아니라 대학 관계자들 많이 총장이나 입학처를 만나면 살짝 물어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와 과학의 반영 비율 조정할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는 안 해요. 왜? 지금 산적 개인은 당장 해쳐야 돼? 26학년도, 27학년도를 해치워야지 지금 28학년도는 아직 대학 입장에서 정신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고 더 어려울 겁니다. 자, 현행과 이제 개편안에서 다시 또 보면 이때는 공통 선택이 있어가지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유불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그럼 유불리 없게끔 한 종류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후폭풍이 엄청날 겁니다. 이제 입시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더더욱 이 외쪽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수준 차이가 극명했어요. 그 이전에는 예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에서 뿐만 아니라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형 수능이 딱 과도기로 6년밖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가 몇 년 차예요? 수능이? 올해가 5년 차. 내년에 지금 고2 친구들이 마지막 세대.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이제. 딱 6년밖에 안 해요. 그 전까지요, 문과 이과가 극명해가지고, 문과 이과가 물과 김처럼 서로 침범을 못했어요. 왜냐면, 문과 학생들의 수학이 전국의 3분의 2 이나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학에 이과 날고 배워도 수준이 높아도 저쪽으로 넘어가면 1등급이 2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침범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차점 자체가 불가능하고 문과 침범 이런 자체가 용어 자체가 있질 않았어요. 지금은 매우 심각했어요. 자, 근데 단위용으로 바뀌면 괜찮아질까요? 천만에 안 됐어요. 더더욱 이제 문과 이과의 기준이 없으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요 수학도 미적분을 선택하느냐 확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확통 시험이 좀 쉬워요. 미적은 더 어려워요. 그러면 미적이 좀 유리하니까 그걸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미적분 공부할 수가 있고 확통은 감점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상대적인 불리함이 있더라도 한 문제 두 문제라도 더 맞춰서 내가 극복하겠다라는 전략이 있었어요. 이때가. 근데 이제 그걸 다 단위 형태로 국어도 바뀌고 수학도 바뀌는데 솔직히 국어의 경우는 크게 티는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형태로 봅니다. 자, 지금의 수원, 수투 확통이에요.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은 확통인데 그러면 이거 문과 수준 아닙니까? 천만에 맞았어요. 문과 수준으로 했다가 이거 변별이 안 되겠죠. 전국의 만점자가 막 몇천 명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문과 학생들의 수원, 수투 확통보다는 당연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확통은 더 어렵게 됩니다. 자연계의 극상위권 의대권 학생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렵게 내지 않으면 방법이 지저분하게 낼 수 있어요. 술을 엄청나게 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무튼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러한 흐름이 결국 수학도 너무 중요하고요. 통과지만 이 통과 자체가 결국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변별을 역할하는 그런 과목들이 됩니다. 자, 수능 과목과 내신 과목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공학, 이파, 고1의 경우가 약간 힘든 게 고1 때 배웠던 과목들이 수능에 막 출제가 돼요. 기존에는 안 그랬거든요. 기존에는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가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인데 지금은 이 한국사조차도 보통 대부분 학교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도 다른데 1학년 때 거의 끝내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수능에 나중에 나오면 이거를 곱씹고 되새김질 언제 다시 배우기도 해야 돼요. 고교학 문제는 뭐냐면요. 늘리는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늘리는 방법은 불가능한 무조건 한 학기 안에 끝내야 돼요. 그 해당 과목을. 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대체로 끝나갈 겁니다. 한국사, 사회과학 자체가 대부분 끝나야 되고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독서와 작문이 대체로 3학년 1학기에 세팅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확률과 통계도 보통 3학년 1학기에 보통 세팅되어 있는 편입니다. 나머지 플러스 알파고요. 자, 딜레마인데 이게 뭐냐면 현행과 이제 우리의 차이인데 이때는 어떤 면에 지금 제가 정리했는데요. 상대평가면서 수능이냐 상대평가인데 내신까지만 나오는지 이런 게 좀 섞여 있어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상대평가면서 수능 과목인 게 있고 문제는 보라색이 보여요.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내신으로 잘 받아야 되면은 고3 1학기 때 수능 과목은 아닌데 내신 과목이 너무 많아요. 내신 과목이 이제 상대평가 나오는 과목이 너무 많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지금 현행 구조는요. 3학년 1학기 때 내신 상대평가 나오는 과목이 학교에 따라 완전히 나뉘는데 어떤 학교는 한두 과목, 일반 학교 중심으로 한두 과목만 상대평가하고 나머지 다 절대평가예요. 그러면 좀 널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 수능 준비를 자습 시간으로 이제 절대평가 과목을 자습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보통 시험이 널널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먹히진 않습니다. 왜? 지금 현행 구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다 보니까 수능에도 나오지 않는 과목을 이때까지는 절대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 다 상대평가예요. 수능에도 안 나오고. 아마 그래서 이미 내신을 날려버린 친구라고 하면 쿨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내신이 참 애매해서 좋아하던 문제 수능도 공부할 시간은 절대적으로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미리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수능 과목 아니니까 쿨하게 보내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예전에 그랬다. 괜찮은 게 뭐였다고요? 절대평가니까 이런 과목들은 보통 수능 출제 아니면 그냥 자습을 해버려도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그냥 손댄 말로 귀뚱으로 들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시험도 아주 널널하거든요. ABC니까. 그러니까 내신 부담도 없고 또 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능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대가 좀 조절이 가능한데 좀 구조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 학교의 예시들을 보여드리는데 아주 또 천천히 보세요. 다 인쇄물로 이제 씌워드렸으니까. 이건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의 연장선상인데요. 이 파란색 글씨는 뭐냐면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데 보통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 이 대학교에서 또 요청을 해요. 우리 학교 오려면 이러이러한 과목도 있어야 돼. 근데 다 이게 지금 무슨 과목들이라고요?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3학년에 막 배우는 과목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고 수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노출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조차도 이 비교과 부분이 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과목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이 딜레마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좀 출발을 하시고 고3 때 얼마든지 좀 닥칠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내신 체계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반 과목들은 5등급제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융합선택은 절대평가긴 한데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전문교과도 예전 같으면 전문교과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모두 절대평가했는데 이게 다 상대평가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신 부담은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기존과 새로 바뀐 걸 보면 기존에는요, 이게 표준 편차라고 해서 표준 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좀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평균과 원점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분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줄 수 있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저걸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이 정도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위치를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없어요. 대신에 요건 보여주긴 합니다. 아쉬운 대로. 이 친구는 95점인데 A야. 근데 이 학교에서는 A를 28.3% 정도 줬네. 그러나 대충 위치가 저 안에는 들어가는구나. 라는 식으로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급제와 5등급제도 애매하게 잘립니다. 만약에 10등급제였으면 아주 너 두 개씩 나눠가지고 좋은데 아주 애매해요. 이게 뭐가 또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현재 고2와 고1의 괴리 때문에 이 고2 입장에서 아주 지금 복잡합니다. 대학교에 뭘 터뜨려고 해요. 뭐가 뭘 터뜨리냐면 재수했을 때 이 1등급, 2등급, 3등급을 어떻게 쳐내줄지. 요즘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아마 한 시절일 수도 있는데요. 현 고2 학생들은 재수를 할 때 지원을 못하게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교과전이에요. 왜냐면 공식이 먹히지 않으니까. 아니면은 방법은 하나 있어요. 비교과를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했는데 그 무언 보이지 않는 선들 그냥 알아서 재량껏 좀 더 점수를 좀 보정해 줄 수 있는 과정을 좀 넣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칼같이 잘리지 않는다는 게 현 고익은 매우 힘들어요. 자, 이것도 또 현실적으로 보면 9등급제와 5등급제인데 뭐 한 학교에 300명일 수 있지만 선택 과목에 따라서 100명짜리도 있고 50명짜리도 있고 30명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5등급제는 확실히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첫 내신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등급은 안 나옵니다. 근데 예상 등급 정도는 약간 추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37등 했다면 37등 잘리니까 이 친구가 지금 1등급에서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냐는 등, 요 정도 받으면 2등급이 예상이 된다는 등, 아니면 1등급이 나오려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점수가 올라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기존보다는 훨씬 여유는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이면에는 저기를 벗어나는 순간, 밀려나는 순간 아주 어둠의 세계를 빠져나갑니다. 왜냐면 1등급의 수치가 많은 대신에 너 근데 이 정도도 못 들었어? 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 없지 않을까. 자,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면 그냥 이제 2학년 1학기 정도로 지금 보여드리는데 2학년 1학기인 이유는 뭐냐면 3학년 1학기 정도는 안 돼요. 3학년 1학기는 상대평가 과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비교 가능한 건 한 2학년 1학기 정도로 비교해보면 이런 식인데 우선은 뭐 편하게 그냥 다 2분의 1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등수로 한번 잘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많이 나오는데 2.66, 1.33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마다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만약에 전체적으로 2.66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 어디쯤 지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 이 인근에서 쓴다면 어디? 단대 또 내 천차만별이에요. 2.66이라고 수치가. 물론 비교과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때 약간 이제 힘이 엇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기를 단국대적으로 쓰고 말 건지 아니면 모두 위로 올려서 논술을 쓸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신으로 시는 시작 끝난 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인 영상이 나와서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 아들이 이 근처에 학교를 나왔어요. 저 용인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현안고라고 멀지 않습니다. 네, 여기 나왔습니다. 그것도 10번째 지방학교로 저는 동천동 살거든요. 평양고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이 구명수 원장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현안고 이제 좀 수학이 아침에 있을 때
거기서 수업 좀 추가를 해주면서 현황부가 어디야? 그래? 뭐 다 떠주면 어디 와야 라고 해서 그랬었어요. 좀 비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우리 아들 모교예요. 현황부 갔는데 우리는 동천동인데 여기가 셔틀 타고 한 40분 정도로 와야 되고 얘 모의고사 볼 때마다 아빠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미치겠어요. 여기 데려다 주면 대치동까지 가려고 하는 거 엄청 오래 빙빙빙. 그러면서 그래도 졸업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를 데려다주지 않았는데 거기가 1학년에 180명, 190명이에요. 등급이 안 나니까 아들 너무 당당해요. 등급이 안 나와. 누군가는 1등급을 받았는데 누군가는 1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아들은 너무 쿨해요. 여기 내신 따기 어려워. 왜 꼭 우리 반에는 전교 1등이는지. 우리 반에 잘하는 애가 전교 1등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수시가 안 되는 걸 언제 알았냐, 제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로 안 됐다를 그 뒤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물어봐요. 아빠 뭐하냐? 아빠 수학 선생님하고 블랙라벨 주다니까 참고 우리 아들은 블랙라벨 안 폈어요. 그러더니 이건 내 폰가 아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데 중간고사 시험 보고 안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 해드리면 뭐야, 저기 이 저녁에 안 팔아먹고 사네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내신 안 나오면 되게 자랑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 입시로 보고 사는데 제발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해달라고. 이럴 정도 부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에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확실히 내신 따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5등급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그 얘기하다가 좀 나왔잖아요. 2.66 정도면 어느 정도냐가 이 옆에 있는 모의고사가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 원서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모의고사가 안 나와도 논술로 쿨하게 쓸 수는 있어요. 논술은 원래 그렇습니다. 왜?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미래의 이야기거든요. 원서 좀 시원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뭐 수능 최저가 안 되네? 논술이 어려웠나 보네 하면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우선 현재 우리는 1학년 첫 시험을 본 상태에서 분명히 체크되는 내신이 있잖아요. 우리 그냥 이미 처음 보낸 자녀가 있군요. 경험적으로. 네. 우선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옆집 언니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점수는 똑같은 수치여도요. 쓸 수 있는 경우는 천차 많아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의 점수로 너무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잘 나온다고 해서 어깨에 꽁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안 나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버렸는데 모의고사가 이제 막 일자로 많으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나중에 고3 되면 얘 하는 이 때깔 봤을 때는 무조건 떨어져. 슬프게도 적중했어요 지금. 성적이 막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 슬프게도 아이의 성적에 엄마 아빠의 이 울고 웃는 게 이거 후장도 아니지만 잘해주고 괜히 못하면 괜히 좀 위축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항상 부담이 좀 돼요. 저는 입시 전문가로 본 게 아니라 같은 우리 동네에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애가 5이라 저는 아직도 들었어요. 이 타시는 뭐죠? 저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혹시나 또 바뀔 수도 있겠네. 뭐 막내가 미쳤어요. 사람입니까? 막내가 이제 초3이어서 첫째와 막내가 10살 차이가 우리 막내가 항상 형한테 빨리 수능 끝났으면 좋겠다. 놀아달라고. 수능 끝나고 나니까 형은 서울로 가버렸고 네, 형은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네, 이렇게 되고 있어. 자,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시죠.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와 수능 최저가 바로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학인지로 학생 합격이 용인 수지 이 축전 부분이 아주 교육률 높은데 홍을 안 해주시는군요.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주 면 단위의 내신 좀 상당히 따기 쉬운 데가 있으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능 최저로 마치 꽈락처럼 걸어놓습니다. 근데 그게 변경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점점점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학생부 교과 전형도
비교과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2028은 몰라요. 몰라서 말씀 못 드립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대학교도 몰라요. 저 자주 만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얼버무려요. 계획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2026도 지금 헤쳐나가기 힘든데 2028은 너무 먼 얘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비교과적인 부분들이 얼마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교과 면접이 있고 보통 수치자가 없는 편인데 수치자가 점점 생길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내신 9등급제에서 변별하는 거하고 5등급제에서 변별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점점 뭘 하고 싶겠어요. 수능 최저 정도 좀 장착을 하고 싶겠죠. 좀 뭔가 한번 걸러낼 수 있는 장치도 있으면 좋으니까 그 수능 최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아예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은 교과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없는 같은 학교에 대해서도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보시면 여기 이게 어떤 뜻이냐면 1단계 50에 면접 구술이 50이라는 소리는 단계형이어서 1단계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한번 걸러내고 2단계에서 면접이 들어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게 없는 서강대 일반의 서류 100%는 뭔 뜻이에요? 일괄합산 방식. 수능 최저도 서류 넣으면요 물리기 없기 이거예요. 흔히 우리 뭐라고 해야 되는 걸? 납치전형이요. 뭐 나오세요. 납치전형이라고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발 납치전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수능 성적이 막 상승돼 있으면 이런 납치전형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셨을 때는 이게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고 대치동 쪽은 면접이 없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왜? 너무 불안하거든요. 수능을 잘 볼까봐. 너무 잘 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데는 뭐야 납치야 해서 안 씁니다. 잘 볼까봐. 그건 학생들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서 납치자는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어떤 모습이 좋죠? 납치 전형을 불안해야 됩니다. 왜? 모의고사 잘 나와서 수능으로 대박을 칠 수 있을까 봐. 이래야 우리가 원서가 좀 쿨해지고 자신있게 쓸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리는 안 돼요. 지금 그러면 훗날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원서를 매우 조심조심 했어요. 그러다 붙으면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몰라. 좀 높이 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시로 붙고 나면 그 여운이 약간 좀 짧아요. 본전 생각이 나요. 네, 본전 생각이 납니다. 정시는요, 점수를 해서 내가 몇 번째에 붙었는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도 여운이 오래 안 가요. 네, 지금 이때가 슬슬 마음의 병이 생기면서 반수하고 싶어지는 시기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상담하다 왔습니다. 대학생을 연대 합격해주고 잘 다니다가 소장님 저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하게 메디컬 가고 싶어요. 네, 그런 애들이 슬슬 나오는 시기, 지금 시기가. 축제는 즐기고는 싶은데 내가 놀면서도 내가 뭘 하지? 라는 시기고. 네. 아무튼 여기 전형에 따라서 단계인지 일괄합산 방식이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데도 있어요. 보시면 서울대 지문의 경우는 있습니다. 고려대 계열적 학은 없지만 학업부 수능이 있고 수능 최저가 센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고려대가 센 편이고요. 나머지는 연대 같은 경우 국수 둘 중에 하나 포함하면서 2합사 영어 3이래요. 이건 없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 높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참고로 우리 아이들이 본 첫 모의고사 있죠? 이 모의고사하고 이 등급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지금 111 나와도 나중에 그 수치가 잘못하면 고3 올라가면 333이 될 수 있습니다. 못 듣죠? 충격이 빠집니다. 현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1학년과 3학년은 막연한 기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매우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다. 매우 낮은 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가 매우 낮으면 대학교의 컷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수능 최저가 낮아요. 수능 최저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입결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아주 빡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광탈하는 것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컷이 늘어지겠죠. 네. 그런 게 이제 우리 메디컬에서도 막 일어나는데 고대가 그래서 컷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할 때 2점대도 합격하기도 해요.
아까 2.6 잠깐 등장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2.6이 통과를 할 수 있다. 네. 단 비교과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장점들이 없으면 단순하게 2.66으로 붙을 수도 있다라고 관정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그 2.66이 누군가에게는 고려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반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차이죠. 그래서 수능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쭉 정리하고요. 여기 메디컬 수능치도 셉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 3학 4 정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에 등급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논술 전형, 논술도 기본적으로 수능치가 대체로 있는 편이고요. 근데 여기도 조금씩 교과가 들어가는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무시해도 괜찮죠. 특별히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능 전형이에요. 지금은 대체로 수능에 교과가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발표나는 건 없습니다만 인서울 모두 들어갑니다. 네, 서울 주역도 다 들어갑니다. 네, 이것은 뭐 이미 그 입학처장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달해 준 거여서 고대 입학처장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울 전체적으로 다 내신 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 방식은 정시에서 말하는 거예요. 수능 전형에서 들어가는 방식은 약간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라고 하는 건 종합처 비교과가 반영이 되는 정성평가도 있고 그런 거 없이 시간 없는데 언제 그런 가 그냥 전부 칼같이 잘라버리는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좀 섞여 있어요. 이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서울대 같은 경우 내신이 정성평가로 종합처리입니다. 연세대는 올해부터 들어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다 올해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 1000점 중에 50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 점수가 워낙 높아서 미미합니다. 고려대 20%가 들어가는데 고대는 치명적입니다. 단 고대는 현 전형으로는 수능 100%로 뽑는 게 약 70% 정도 되고요. 내신이 좋으면 들어오는 전형이 30%에서 학생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연대도 정량, 고대도 정량인데 연대는 미미하고 고대는 치명적이고 완전히 뭐 같은 급인데도 반영 방식도 똑같지만 점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한양대 올해부터 정성평가가 들어갑니다. 성균관대는 지금은 뭐 일부만 있고 아직 정확히 발표된 건 없고요. 현재 주요 학교가 지금 이 분위기로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움직임은 2028에 가는 과도기상으로 슬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학교가 연세대와 한양대가 들어온 거예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입학처장입니다. 정시에서 학생부를 정성 정량으로 평가할 거다. 왜? 내신도 5등급제고 수능 같은 경우도 통합형이다 보니까 변별이 될까에 대해서 물음표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안전장치인 내신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고려대 입학처장도 그렇고요. 한양대 입학처장도 같은 시기에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합격자 탑백을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는 N수생과 고3 학생 비교하면 확실히 그래도 서울대에는 수시정시 합쳐서도 재학생이 많긴 많습니다. 71% 정도 돼요. 그런데 수시와 정시를 보면요, 압도적으로 수시는 재학생이 97.4%로 높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시는 또 졸업생이 꽤 높습니다. 결국 수능 싸움을 했을 때는 졸업생이 너무 이제 유리한 게 단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면은 졸업생은 수시에서 안 뽑아주나요? 상식적으로 꼭 높긴 힘들죠. 왜? 붙으래를 달리고 갔어요. 한번 걸러내고 있는데 또 얼마나 많이 뽑아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학생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성공하는 생기부는 다르다. 생기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선 내신 5등급제에 따른 내신의 초격차예요. 초격차라고 하는 건 아예 점수가 극단적으로 가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4% 누적 11% 이런 느낌에서 그냥 10% 그다음에 완전히 쭉 떨어져가지고 30 이런 식으로 34%까지 간격이 너무 커요. 네, 그런 면에서 격차를 많이 벌어질 거고 학기제에 따라서 생기부에 기록되는 과목도 늘어나 버립니다. 기존에는요 국어 그러면
1학년 1학기, 2학기 합친 게 국어 하나예요. 그럼 거기 적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무조건 숫자 1, 2가 지금도 보면은 수학 1, 수학 2, 국어 1, 국어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학기의 개념이에요. 뭐 위기의 개념보다는 1학기에 끝내야 되는 국어, 2학기에 끝내야 되는 국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 수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목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생기부에 기록할 게 점점점 많아져요. 과목 수 자체가 많아지니까. 자, 선택 과목 수 증가에 따라서 세트 분량들이 증가한다는 걸 앞서 말씀드리고, 이것도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드린 겁니다. 이게 현재 보통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부분인데 학생부 교과는 더 높습니다. 좀 더 높아요. 네, 학생부 종합은 비교과적인 부분인데 이 비교과 약간 일반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특목고 자사고는 더 내려가요. 발에까지 내려가는데 일반고 기준으로 보통 이게 나오는데 고대가 좀 기형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학교가 안 좋아서 수능 체제가 세니까 밑에가 쭉 늘어져요. 반대로 서성한이 왜 높아요?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높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낮아요. 원래 좀 낮은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서울 하려고 하면은 한 2점 초반대는 되어야 되는데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 입결 맨날 보면 뭐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점수인데 그래서 5주 매칭을 해놨습니다. 아 이제 의치학을 수하려면 진짜 1.0몇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 주요학교 한 서소만 어느 정도 가려가면 1.2 이내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붙은 거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점수가 1점이 나왔다고 해서 가느냐 못 가느냐 아니 또 별개예요. 학생 종합이다 보니까 학교 상황 편제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세특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약간 평균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녀가 1학기가 끝나고 나면 내신 대학 나온단 말이에요. 2학기 나와요. 그럼 이제 그게 점점 수렴해가는 위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 이 이야기인데 기존에는 한 과목이었다가 이렇게 두 과목 1학기, 2학기, 2학기로 쭉 바뀐다. 그러면서 결국 세특도 1학년에서만 2배로 늘어납니다. 네, 그렇게 많아집니다. 그만큼 채워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얘도 보면 이때 생기부 작성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 1학년 같은 경우는요 생기부를 굳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여름방학이 빡세지 않습니다. 저도 교직을 오래 있었지만 이 마감을 해야 될 때는 완전 예민해져요. 엄청 힘듭니다. 또 학교 나름이에요. 제가 피는고 있을 때는 엄청 널널했어요. 뭐 세트 어차피 신경 안 써도 애들이 이 학생으로 가는 데가 없었는데 휘문고 근마다 제 마지막 학교가 어디냐면 충남 삼성고에서 삼성동에서 있는 아산에 있는 학교인데 생기부 작성만 한 달 반 동안 합니다. 여름방학 없어요. 계속 모여서 생기부만 쓰고요. 크로스 체크 애들 확인하고 확인 한 달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잘 가요. 엄청 정성 써주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 학교는 왜 안 줍니까? 거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자원금입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생기부가 기본 삼성고는 이미 학기제로 갔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게 고교학점제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생기부가 완료가 되어야 돼요. 예전에는 지금 못 올렸으면 걱정 마. 겨울방학 때 쓰면 돼.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무조건 학기 단위에 끝나고 빨간색인 이유는 학생부 전형은 총 5학기 끝납니다. 2학기 거는 수시는 안 됩니다. 못 들어가요. 네, 이렇게 끝나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점수를 감안해서 세특이나 이러한 수행 평가들의 방향도 좀 조율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 우리 기대치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에 메디컬을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세팅을 딱 했더니 점수를 엉뚱하게 받아왔다라고 하면 엉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 본을 약간 감안하면서 빨리 방향을 살짝 조절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부를 써야 됩니다. 자, 내용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 한번 보면 자, 원래는 학업 조치 상황에 대한 게 없었는데 새로 들어왔고요. 파란색은 뭐냐면 아무리 기록된 한들 대학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상, 자격증, 아니면 책을 뭘 읽었는데 이 자체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은 될 수 있지만 대학의 전형으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생부의 항목별 평가하는 역량에서 어떤 중요도를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하면 이 중에 교과입니다. 교과 성적이 안 좋은데 반장하면 뭐 할 거고 뭐 세특에서 아무리 화려해도 대학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가장 1차적으로 보는 것은 성적인데 우선 성적으로 뭘 판단을 하느냐 학업 역량도 보고요. 아 너는 이쪽 계통으로 능력이 있고 기대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진로 역량까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성적 하나로 너는 똑똑하구나. 너는 잠재력이 있고 이 진로는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아주 판단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창체라고 해서 자동 공신인데 봉사활동 지금 무색해졌어요. 봉사활동 이제는 뭐 영향력이 없어요. 외부 봉사를 못하니까 아주 진짜 오래전에는요 봉사활동 엄마들이 다 하고 다녔어요. 넌 공부만 해. 엄마 봉사활동 해올 테니까 근데 공부 안 하고 엄마가 봉사활동만 하잖아. 지금은 그런 풍경 자체가 없죠.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은 거의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학업 역량이 아니라 내 꿈이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할 때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보시고요. 자, 2028 전형별이 크게 이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내신 5등급으로 크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상대평가 과목도 훨씬 많이 들어가게 돼요. 비교과가 반영이 될 거고 학생부 종합적에서는 또 내신 외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학교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를 보냐면 내신 원점수 성취도도 보고 선택 과목의 중요성 그러니까 어떤 과목들이 편제가 되고 내가 그 과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다 체크합니다. 지금 참 유용한 게 뭐냐면 공격적인 뭔가 좀 매력적인 과목을 듣자니 다 상대평가예요. 저기 한 30명밖에 신청을 안 하는데요. 계산해 보면 내가 3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무서워. 그럼 다시 300명짜리 큰 덩어리만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무생무치가 됩니다. 그게 참 딜레마예요. 공격적으로 가자니 등급이 안 나오고 많은 데 가자니 나의 특별함이 없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학에서는 그 중간 과정은 알바가 아닌 거죠. 왜? 대학은 아쉬울 게 없어요. 자 보이세요? 메디컬 다 1.0, 다 1.0이에요. 그럼 1.0까지 만든 게 얼마 힘들어요? 알바가 아니에요. 다 1.0인데 뭐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아침부터 1.0들 뭐였어요? 과목 까보세요. 하소연이 필요 없어. 아, 그래요? 알았어. 좋은 애들 많은데 그걸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이 변명할 기회도 없어요. 지금 자기소개서도 없잖아요. 우리 실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런 게 먹히질 않습니다. 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세팅을 하면서 나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나의 스토리를 보여줘야 되는 게 결국은 영향력을 여기서 이제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인문 사회 논술이고 자연 수리 논술인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게 불안하니까 연대가 과학 논술을 뺐다가 다시 회귀를 해서 과학 논술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뭐 전략은 N수생보다는 고3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취지가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적용이 좀 강화될 여지가 좀 보이는 게 있고요. 정시모집에서는 지금 학생부로 점점점 반영되고 있는 추세인데 2028쯤 되면 거의 서울 주력들은 거의 다 들어갈 거다라고 지금 이미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교에서. 자, 서울대를 보면 서울대라는 이름에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죠. 근데 서울대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기준치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주요 학교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2028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아니에요. 기존에는 뭐였냐면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인데 결국은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학업 역량이 종합사고 역량으로 학업 태도가 창의탐구 역량으로 학업의 소양이 공동체 역량으로 지금 이름을 바꿨다는 점을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깊이 있는 지식을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보여주고 있느냐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여기에 평가 내용으로 예시를 쭉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특의 내용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평가에서 이 친구가 1등급인데 몇 명인데 이걸 가지고 이런 걸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찾을 수 있는 건 어디서밖에 못 보니까 세특에서.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수행평가도 다 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걸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업 태도 면에서는 자기 스토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연구를 왜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기록들을 또 이렇게 쭉 본다. 난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 학업 외 부분이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 이제 뭐 어떤 반장을 했다든지, 뭐 동아리 반장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리더십을 보고 공동체적인 어떤 생활들의 면모를 보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름대로의 각 학교별로 전형별로 평가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미세하게 차이들이 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뭘 중점적으로 보느냐? 학업 역량을 본다. 서강대, 성균관대도 학업 역량을 보통 많이 봐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학업적인 부분도 보고 학생과 교사의 상호적인 세특이 기록되어 있는 걸 종합적으로 봅니다. 아무튼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그냥 점수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신 성적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지만 약간 조금씩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총회한 학생부의 이 문구들을 보면 분명히 막 티가 나요. 막 꿀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표현들. 네, 정말 내가 다 써주고 싶은데 글자 이런 거 색깔 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라도 어필을 해보겠다라는 거. 완벽에 가깝다랄지. 저도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서울에 있는 중동학생 봤는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 수업에서 인정하는 몇 안 되는 학생이다. 아주 뭐 기대가 장려됐다라고 하는 게 단순한 미사일도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종합적 써주는 게 왜 그러냐면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막 사회 선생님이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써주는데 합의 막 서로 막 짜맞추고 이 친구 키워줍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나오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분명 이 친구는 궁금하다, 만나보고 싶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런 표현들이 부정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성적이 안 좋은데 만약에 성적이 안 좋은데 이 친구는 학교 일찍 와서 책판을 닦아놓는 거 안타깝죠. 착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성적이 중요하고 성적도 좋은데 이렇게 아끼는 애제자야 이게 좋은 거지. 성적이 안 좋은데 얘는 좀 착한데 어떻게 안쓰럽다. 얘 정말 착할 것 같아. 성적이 막 모든 문제 중에 막 3, 4 이러면은 못 붙죠. 그래, 넌 우리 학교에 있는 다른 학교 가서 넌 잘 될 거야. 우리 학교는 안 되겠고 다른 학교에서 잘 될 거한데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기본적으로 된 학생들에서 여기까지 묻어 있으면 분명히 면접자에서 보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벌써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랑 아이 컨택 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저하고 막 눈 맞추면 저도 엄청 가려요. 저 지금 완전 아이 같은 이예요. 생계형이. 먹고 살려고 이처럼 사는 거예요. 원래는 아이입니다. 네, 아이라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가 됐는데 학생들도 보면은 뭐 엄마도 완전 아이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진짜 낯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엄마가 낯을 가요. 네, 물론 아닌 경우 전반적인 경우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완전히 이과적인 부모님인데 아이는 완전히 문과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애 5인데 다 달라요. 먹는 것 따르고 누군 계란을 먹고 누군 계란 너무 좋아하고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 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 선생님도 살아가다 보니까 눈이 한 번 더 가는 경우는요.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고 있고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보고 화를 내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달받아야 됩니다. 수업 태도면서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선생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이런 공감도 합니다. 선생님 보면 짜증나 죽겠는데 선생님 보고 그냥 웃어. 그럼 선생님이 착각하고 너 이뻐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뻐하면 또 걔가 나 선생님 싫어하는데 그냥 비웃었는데 선생님 나 좋아하는 거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쟤들이 많은 거 좀 웃어주셔야 돼요. 오늘 학부모님 특별히 이렇게 잘 웃어주시는 분만 정리해보는 거가 아니겠습니다. 역시
동네 사람 같다고. 필기 꼼꼼히 하는 것은 부모님의 잔소리에 못 미치죠. 네, 우리 아이들은 눈으로 합니다. 레이저로 합니다. 영어 단어 다 눈으로 하고, 네, 수학도 뭐 누워서 하고, 그러다 자고 이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은 30년 전, 6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 잘하면 선생님들 다 기뻐합니다. 인사 잘하는데 너무 이렇게 인사만 해 이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결국은 생기부에 자연스럽게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생기부를 디자인하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결국은 성적이 중요합니다. 학업 역량이 중요해요. 이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성으로 트렌드 변화가 있는데, 전공 적합성 하면은 특정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열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가 또 있어요. 요즘에 핫한 게 뭐냐면 작년 의대 증원에 묻혀서 티가 나는 게 또 뭐가 있죠? 핫했던 게? 대답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무전공. 무전공도 지금 아이러니하잖아요. 전공 적합성을 보겠다는데 무전공이야. 그쵸?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계열 적합성으로 그냥 자연계적으로, 공학이 아니라 그냥 자연계적으로 잘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선. 물론 특정과에 타깃이 돼가지고 잘하면 그 교수님은 더 뽑고 싶겠지만 그 전략이 실은 매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해버리면 이제 확장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학업 역량적인 면에서 대학교 판단을 할 때 전공 적합성이 약간 계열 적합성 좀 약간 열려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관련 내신만 좋아도 관련 진로 활동이 적어도 오케이. 그러니까 그 활동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데 자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수학자고 과학자라는데 너 왜 이거 활동이 없어? 아니요. 저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 관련 분야가 주력 과목이 좋으면 얼마든지 커버가 됩니다. 반대로 성적은 아주 안 좋은데 과학에 관심이 많대요. 과학이 막 4등급인데 이 친구는 정말 과학에 총망되는 정말 아주 능력 있는 친구라고 선생님이 백날 써줘봤자 믿질 않죠.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먼저 좋고 활동이 적어도 오케이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좋아요. 너무 공부는 그렇죠. 괜찮아요. 학생이 조정 안 해도 되게 갈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학년별 생기고 주교도를 좀 굳이 좀 구분을 해보면 고1 때는 뭐가 중요해요? 학업. 뭐 지금 아니요. 뭐 지금 뭔 스토리를 세워요. 성적이 안 좋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성적 우선 좋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고2 올라가서는 이제 슬슬 학업 역량적인 부분을 챙겨가면서 진로적인 부분.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했을 때 진로 역량이라고 해서 뭔가 지금 어디 가서 활동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관련된 과목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왜냐면 이쯤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1학년 끝나면 총 5학기 중에 2학기 끝나는 거잖아요. 한 2학년, 1학기까지면 전체 반을 벌써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지원 가능한 이 라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2학기 거의 제가 둘 다 기억하고 고3 되면 점점점 진로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분들이 교훈은 뭐냐면 그러면 학업 역량을 뭘 보겠냐. 그런 장면들의 문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기본 과목 잘해야 되고 잘하느냐 특별히 소홀한 건 없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성적의 추이는 당연히 어떤 게 좋습니까? 올라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계속 잘하는 게 좋아요. 계속 잘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좋아요. 그게 최고고 올라가는 게 더 좋죠. 그렇죠? 떨어지는 것은 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성적 추이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1순위는 아니다. 원래 잘하는 게 1순위다. 올라가면 그래도 2순위는 됩니다. 그럼 추이까지 보겠다는 거고 어떤 참여나 이 의지들은 생기부를 보더라도 충분히 그냥 이건 정말 복사 같은 느낌의 그냥 매우 메마른 무미건조한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보이는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꿀 떨어지는 막 문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칭찬만 갖고는 안 되고 이 친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여기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데 이걸 연장으로 이걸 연구하고 하는 것들 그런 동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지를 다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면접이 없기도 하고요. 자소서 자체가 없으니까 생기부의 그 문구 하나하나를 제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에이, 성적만 본다면서. 아니, 성적은 기본이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봅니다. 자, 학교에서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서류평가의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 학과에서 입학해서 잘할 수 있는지 소양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초 기본 과목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지. 네가 우주공학에 온다고 해서 얘가 할 수 있는 우주공학 뭘 해오니까 물리 수학.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오면 우주공학을 잘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역량이 되는지를 체크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면 뭐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네, 교과 성적이 학부에 미친 영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다 뺐거든요. 그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요. 안 보여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뭐만 가장 신뢰도가 높아져요? 성적. 성균관대는 네,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성을 최소화한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적 좋아요. 성적이 중요합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입니다. 결과보다는 뭘 했냐보다는 왜 그러지, 어떻게 했지, 그걸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 스토리적인 면을. 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대로 뭘 했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의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서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거의 한 3시간짜리 버전인데 1시간 이내로 압축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 제한됩니다. 네, 그래도 여기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표현하는 것들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나열식 생기부가 문제인가? 뭐 했고 자체 무조건 나쁘냐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고려대학교는 다양한 내용을 그냥 나열해 주는 것보다는 중요한 활동 위주로 좀 더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알차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연세대는 중요한 활동을 과정 추려서 보여주는 것과 다양한 활동을 뭐야 이거? 그거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좀 부각시켜 줬으면 좋겠고 많이 한 것도 나열해 줬으면 좋겠다. 서울대도 또 그렇습니다. 둘 다 나열도 해주고 좀 중요한 것도 강조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결론, 나열을 많이 한다고 나쁘냐? 그런 것보다는 나열을 못지않게 거기에 스토리들이 있어서 좀 진짜 자기 건지를 보여주고 싶고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생기부를 썼을 때 밑줄을 그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하나도 감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써주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백날 밑줄 쳐봐도 소용이 없는 게 대학교에서 그런 문구를 한두 개 보겠어요. 이 친구가 뭐 학기 초에 학생의 뭐 자치 뭐 활동을 하면서 시민의식 함양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활동보다도 더 그 안에서 내가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도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밑줄을 치지만 실제 아이의 실제 개인이 하는 것도 어떤 게 좀 나와 있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녹여내야 돼요. 자, 평범한 건 안 돼요. 나만의 색이 필요합니다. 차별화라는 건 똑같은 수행표가 똑같은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얘기를 쓰는 게 필요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왜냐면 우리 학교 상황에서 하려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도 최대한 나의 이야기로 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시를 한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어떻게 했는지 개발부 성국의 교육적 역량을 향상하고 각국이 요구하는 이것에 대해서 자금 원조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가는 거예요. 기계공학 쪽 보시면 여기서도 이 충격흡수 슬리퍼를 제작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티로폼과 용수철을 이용했다. 솔직히 이게 구현이 현실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친구는 어쨌거나 실패를 할지언정 구체적으로 뭔가 고민을 내고 실행에 옮겨봤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적절한 용수철 상수를 찾기 위해서 1.7% 이상 탄소를 함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론을 적용하는 자기 내용 아니어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집중하는 것들이 지금 서술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가 전제돼야 된다? 성적이 좋아야 돼.
만약 자기가 하려면 무슨 방법이 좋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수학과 과학이 좋아야 된다. 자, 탐구요. 타고 들어야 됩니다. 집중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데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고등학교에서 뭘 했냐는 건 학교에 믿겠어요, 얼마나? 못 믿죠. 근데 이런 친구가 결국 와서 우리 학교에서 기회를 주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과에 오고 싶은 건가? 대학 학과에서 더 연구하고 싶은 분야들이 드러나는가가 결국은 자기소개서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동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주제가 쭉 연결되면 좋은데 문제는 전 과목에서 전 학년에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웃긴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과목면에서 수면과 관련돼서 수면 단계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수면 뇌파 뇌 영역까지 연결해주는 것도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과목에서 약간 연결성 있는 것도 괜찮은데 그걸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연결하면 숨 막히는 거고 내가 경제에 꽂혔다고 해서 경제 그래봤자 손바닥 아니잖아요.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교과목에 필요한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은 내가 연구를 하고 연결성이 있는 연구가 확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 이렇게 쭉 연결해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역시 평가 요소 개선안에서 세부 평가로 적절하게 선택했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쉬운 것만 선택한 건 쉬운 것만 골라간다는 어떻게 있어? 감점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이수한 학생이 적어요. 근데 나머지 1등급인데 특정 과목 2가 나왔어요. 치명적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300명 중에서 1등급이 나오는데 한 30명짜리에서 2등급이 나올 것은 감안할 수도 있어요. 단 그게 어떤 플러스가 있느냐? 분명히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걸 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 플러스 요소들이 됐습니다. 또 관문을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했냐?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최근에 딸이 어디 간대요. 어디 가는데 했더니 무슨 어디 가서 이런 공동 교육 과정을 수업을 들으러 간대요. 너만? 아니 셔틀버스가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다 놀러 간대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게 인근에 있는 교육기관 이런 전문기관에서 오픈해주는 수업을 갖다가 이제 해서 이제 공동 그런 교육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저도 이러한 노력들은 다 플러스 요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적이 안 좋은데 이걸 찾아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너무 제가 공부 얘기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시는 뭐도 필요 없습니다. 창의 역량 분들 이런 공부를 다 추천했을 건 천천히 한번 보시고 학과에 따른 주제 찾기를 예시를 좀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뭐 상경이냐, 사범이냐, 공학이냐, 의학, 간호냐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네가 알아서라고 해 결국 공부는 아이들이 하고 연구도 하겠지만 혹시 부모님이 가끔씩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링크 걸어주면 좀 좋습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조언해 주더라고요. 서울대 전형이 바뀌었노라고 저한테 뭐야 내가 지금까지 와이프한테 꼭 얘기를 안 했어. 와이프가 무시하고 남편이 이걸로 입시를 보내고 사는데 서울대 바뀐 걸 모른다고 생각하나 할 정도? 오늘도 몇 개 보내주더라고. 다 아는 거야. 킥킥거리면서 저를 이렇게 내조를 많이 해주는 와이프가 있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역량 극대화.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해서 반드시 전교 회장이어야 되고 반장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멘토도 있고 학급 임원도 왜 무슨 부장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소통의 과정은 동아리일 수도 있고 수행평가일 수도 있고 토론 과정에서 예를 들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유엔 모의기에서 내가 어느 나라에 뭘 맡아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나를 보여주는 과정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진행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이 의사소통 부분을 통해 또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런 세부 평가 목록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예시들 학급위장으로서 이렇고 체육시간 직장에 있는 동반 친구들의 원반 연습을 도와주고 이러이러하게 했다가 결국은 공동체 역량으로는 플러스 될 수 있는
무섭다. 1시간을 더 있는데 아까 소름 끼치게 앞에 선생님께서 다 끝나고 처음 봤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8시에 들어가게 됐다면 8시에 딱 끝나게 제가 처음 가가지고 아쉽게 4분을 오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